기원전 551년 중국 대륙은 피와 탐욕으로 물든 채 끝없는 혼돈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주 왕실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 땅에 떨어져 명목뿐인 그림자로 전락했고, 수많은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쥐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쉬지 않았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유일한 법이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불안 속에 신음했다. 신의와 도덕은 간 곳 없고 오직 눈앞의 이익과 무자비한 힘만이 세상을 지배하던 잔혹한 춘추시대였다. 이러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공자였다. 그는 무너진 사회 질서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견리사의 곧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깊은 깨달음은 혼탁한 세상에 던져진 준엄한 경고이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의 격동 속에서 견리사의의 가르침이 어떻게 피어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듯 기원전 551년 중원의 대지는 피와 절규로 물들어 있었다. 서주 왕실의 권위는 일찍이 동쪽으로 천도한 일의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했고, 각지의 제후국들은 감히 왕실을 우습게 여기며 스스로 패권을 다투는 혼돈의 시기였다. 춘추시대, 그것은 힘이 곧 정의이자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 되는 잔혹한 시대였다. 진, 초, 제, 진과 같은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영토 확장을 위해 무자비한 전쟁을 일삼았다. 전쟁의 포효는 멈출 날이 없었고, 그 사이 수많은 소국들은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 떠돌아야 했으며, 약탈과 기근, 질병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도적대가 상과 들을 휩쓸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굶주림과 공포에 허덕였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도덕과 신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국가 간에 맺었던 굳건한 약속은 눈앞의 실리 앞에서는 종잇장처럼 쉽게 찢어졌고, 심지어 혈연으로 맺어진 동맹조차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배신으로 돌아섰다. 명분보다는 오직 힘과 이득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냉혹한 현실이 지배했다. 귀족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래된 세습 제도는 뿌리째 흔들렸고, 피로 얼룩진 정변이 수도 없이 반복되며 사회 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린 공자는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깊은 고뇌에 잠겼다. 무너진 인간의 가치와 붕괴된 사회 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예법마저 무시되는 세태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물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서로를 해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사는가? 어떻게 해야 평화와 조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바로잡고 인간 본연의 도리를 회복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 고뇌가 바로 그가 훗날 견리사의와 같은 가르침을 설파하게 되는 근원적인 시작이었다. 이러한 근원적인 고뇌 속에서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노나라에서 태어나 춘추시대의 격동 한가운데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혼란을 직접 목격하며 더욱 깊은 성찰에 잠겼다. 찢겨진 땅과 굶주리는 백성, 패권을 다투는 제후국들의 잔인한 전쟁은 그의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그는 왜 인간들이 이토록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해치고 도덕적 가치를 짓밟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와 조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공자는 오랜 시간 동안 답을 찾아 헤맸다. 그는 단순히 힘과 물질적 이익만을 좇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안녕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했다. 대신 인간 본연의 도리, 즉 인과 예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사회적 질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자에게 이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인류애를 의미했고, 예는 사회를 구성하는 올바른 행위 규범과 질서를 뜻했다. 그는 서주 왕조 시대를 인과 예가 조화롭게 기능했던 황금기로 여기며 그 시기의 가치와 제도를 재건하고자 했다. 가정이 사회의 근본 단위가 되어 효와 가족 간의 존중이 강조되고, 군주는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신념을 굳혔다. 물질적 이득에 앞서 도덕적 가치와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
이는 공자가 혼란한 시대를 목도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였다. 그는 지배층의 탐욕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깊은 통찰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훗날 그가 견리사의와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핵심 가르침을 설파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개인의 수양을 넘어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고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더 이상 혼자만의 고뇌로 품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을 힘은 결국 바르게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었다. 이의 뜻을 같이 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니 그의 문화에는 다양한 배경과 성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용맹하고 거칠지만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의리를 지닌 자로가 있었다. 자로는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르면서도 때로는 직설적인 질문으로 스승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들 제자들에게 공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본질과 올바른 도리, 즉 인과 예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혼란과 탐욕이 만연한 춘추시대 속에서도 개인의 덕목을 갈고 닦아 사회의 등불이 될 군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파했다. 어느 날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완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로의 질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완벽함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깊은 갈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자로의 눈빛에서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간절함을 보았다. 스승은 이 질문이 자신의 핵심 가르침인 견리사의를 세상에 명확히 밝힐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정치적 분열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강한 군주나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님을 역설하고 싶었다.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이득을 넘어서는 도덕적 성찰과 실천에 있음을 가르치려 했다. 자로의 질문에 공자는 잠시 멈추어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춘추시대의 혼탁한 세태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명쾌하게 답했다. 논어 헌문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스승의 가르침은 이러했다.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완성된 사람, 즉 성인의 덕목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견리사의는 당대 이익만을 좇아 질주하던 세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춘추시대는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약속도 쉽게 저버리고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물질적 이득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잇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탐욕이 인간 본연의 인을 훼손하고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자는 어떤 이득을 마주했을 때 그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양심을 넘어 무너진 사회 질서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침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통찰에 전율했다. 탐욕과 전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힘과 신리만이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던 그들에게 공자의 견리사의 가르침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물질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 깨달음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타올랐다. 견리사의의 가르침과 인간 본연의 도리를 세상에 펼치고자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기나긴 유랑길에 올랐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곳은 춘추시대의 혼돈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주 왕실의 명목분인 권위 아래 수많은 제후국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키우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어갔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오직 눈앞의 이익과 무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잔혹한 현실이 지배했다. 공자는 이러한 군주들에게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역설하며 공동체의 조화와 백성의 안녕을 우선하는 덕치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공자는 여러 나라의 군주들을 찾아가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지만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그의 심오한 도덕적 가르침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당장의 군사적 우위, 영토 확장, 그리고 부국 강병을 위한 실리적인 방책에만 관심을 가졌다. 어떤 군주들은 공자를 잠시 환대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사상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겨 내쫓으려 들기도 했다. 공자의 마음은 번번이 깊은 좌절감에 잠겼다. 그의 이상적인 정치관은 혼탁한 시대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듯 했다. 식량도 잠자리도 마땅치 않은 춥고 배고픈 유랑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굶주림으로 쓰러질 뻔했고 때로는 반대 세력의 위협에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도 했다. 제자들마저 지치고 낙담하여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공자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굳건한 태도로 제자들에게 인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결코 올바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이 지혜가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이며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다라고 가르쳤다. 공자의 굳건한 의지와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의 유랑은 단순한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인류의 진정한 도를 찾고 후세에 전하려는 위대한 여정이었다.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펼치지 못한 채 공자는 마침내 정든 고향 노나라로 발걸음을 돌렸다. 기원전 5세기 말 그는 여러 제후국을 유랑하며 자신의 인의 사상을 설파했으나 혼란스러운 춘추시대의 군주들은 눈앞의 이익과 패권 다툼에만 몰두할 뿐 그의 이상적인 도덕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제후국들이 난립하는 격동의 시기였던 만큼 그의 고결한 가르침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비록 관직에 나아가 직접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공자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남은 생을 후학 양성과 경전 연구에 더욱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고향 노나라의 한 작은 서당에서 공자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인과 예의 본질을 설명하고 군자가 지켜야 할 덕목들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특히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변리사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공자는 이 사상이 단순한 도덕적 격언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근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춘추시대에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음을 역설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으고 정리하여 위대한 경전 논어를 저술했다. 이 논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춘추시대의 격동을 넘어 인류의 정신사에 길이 남을 지혜의 보고가 되었다. 변리사의를 비롯한 공자의 사상은 논어를 통해 문자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혼돈의 시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해질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그의 삶은 정치적 성공보다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위대한 여정이었으며 그 씨앗은 마침내 만개할 준비를 마쳤다. 변리사의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의 지독한 혼란 속에서 탄생했지만 그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익과 욕망이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쉬운 모든 시대에 공자는 눈앞의 실리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체의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춘추시대의 격동을 넘어 이후 수천 년간 동아시아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으며 유교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 논어에 담긴 그의 가르침, 특히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변리사의의 정신은 탐욕이 빚어내는 갈등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변치 않는 나침반이 되었다.
혼돈의 춘추시대에 뿌려진 공자의 지혜는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스며들어 인간 본연의 가치와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 물질적 풍요를 좇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견리 사이의 정신은 유효하며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삶의 지혜일 것이다. 이익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공동체에 기여하는 길인지 성찰하는 견리 사이의 울림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